안녕하십니까. 기업기술혁신 PBL 3팀 실전반 기말 발표를 맡게 된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과 윤동련입니다. 저희 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전반과 연구반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전반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팀장으로 저와 컴퓨터정보학과 추헌국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배경과 시스템 구조와 연구 과정, 그리고 결과 및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비대면 서비스들이 도입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사각지대의 노인들과 소외계층들은 더욱 불편함을 겪고 점점 더 소외되어 간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를 좀 더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기반 얼굴 재현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사람이 응대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딱딱한 기계와 버튼들보다 더 이용에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음성인식 기반 얼굴 재현 기술이란 원하는 음성과 타겟 영상을 입력하면 타겟 영상이 원하는 음성을 실제 발화하는 것과 같은 얼굴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성능이 좋고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뉴럴 보이스 퍼페터리라는 논문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에 2020년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일부분이 빠진 채로 공개되어 저희 팀은 이 빠진 부분을 다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임의의 음성 데이터를 입력받아 딥스피치라는 딥러닝 네트워크가 음성을 인식하여 벡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벡터를 기준으로 오디오 투 익스프레션 네트워크는 그 음성에 맞는 표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성에 맞는 표정의 표현 방법이 바로 3D 페이스 트래커입니다. 기존의 논문에서는 이 페이스 트래커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 팀은 이 부분을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기술로 돌아와서 설명드리자면 이 3D 페이스 트래커의 표정 파라미터를 뉴럴 렌더러 네트워크에 넣어주면 타겟 영상의 인물에 맞는 입술과 피부색 등을 표현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오디오 투 익스프레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 영상과 음성이 싱크가 맞고 잡음이 없이 깔끔한 독일 뉴스 앵커 영상을 약 120개 정도 수집하여 다운로드 받고 유튜브에서도 동일한 조건의 한국어 데이터를 약 80개 정도 선별하여 다운로드 받아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전처리 작업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의 얼굴을 탐지해주는 페이스박시스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얼굴의 중심점을 찾아서 그로부터 데이터 조건인 512 by 512 사이즈로 잘라주고 그에 맞게 FPS를 25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영상 데이터로부터 음원을 추출하여 딥스피치를 통해 음성을 딥러닝이 인식할 수 있는 벡터 값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3D 페이스 트래커 부분에서 현재 페이스 트래커 오픈소스들의 성능을 비교한 페이퍼스 위드 코드라는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3DDFA라는 페이스 트래커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3DDFA를 이용하여 인식된 음성 벡터에 맞는 얼굴 표정을 매 프레임마다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기술에서는 3D 페이스 트래커와 뉴럴 렌더러 네트워크에서 UV 이미지라는 3차원의 얼굴 표현 단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던 3DDFA 페이스 트래커는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선정한 페이스 트래커의 얼굴 표현 메쉬를 UV 이미지로 바꿔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D 페이스 파라미터를 UV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Face3D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타겟 영상과 변환된 UV 이미지를 기반으로 뉴럴 렌더러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뉴럴 렌더러 네트워크에는 원하는 타겟 영상의 비디오와 변환된 UV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타겟 영상에 원하는 표정을 합성해주게 됩니다. 뉴럴 렌더러 네트워크에서는 F폭이 증가할수록 처음에 흐릿했던 예측값이 정답 이미지와 거의 흡사해져 나중에는 진짜 이미지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종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기술은 완성시켰으나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저희는 페이스 트래커가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보시면 원본 영상에서 입을 다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트래커의 메쉬는 입을 살짝 벌린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조금의 차이지만 이것이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술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페이스 트래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페이스 트래커의 표정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오디오 투 익스프레션 네트워크가 학습되고 뉴럴 렌더러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UV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디오 투 익스프레션 네트워크가 음성에 맞는 입모양을 잘 예측해준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법인 페이스 트래커가 얼굴의 정답을 잘못 읽어온다면 결과가 잘못 나올 것이고 뉴럴 렌더러 네트워크가 주어진 UV 이미지에 맞는 영상을 잘 합성해준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UV 이미지 자체가 잘못된 값이면 결과는 음성에 맞지 않는 이상한 입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결과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기술을 이용하였을 때 기존의 뉴럴 보이스 포피터리를 이용했을 때보다 더 나은 성능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또는 페이스 트래커가 잡아내지 못하는 무표정의 입모양을 직접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기술 PBL 프로무잉팀 당신의 컬러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전자및정보학과 이재환 학생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늘 중간 발표회에 이어서 최종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 발표회에서 저희 퍼스널 컬러라는 주제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되짚어 나가고 그 산업을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저희가 찾아낸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어떠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해결했는지를 보고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이 두 사진을 보신다면 퍼스널 컬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여자 아이돌 수지입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는 저 두 명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각각의 사진이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왼쪽의 사진은 저희가 많이 익숙히 봐왔던 화보 속에 있는 수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저 사람이 수지가 맞나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의 정체는 과거에 수지가 어떠한 패션쇼에 서서 찍힌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저 화장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 수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듯한 의견을 보여줬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 두 사진이 어떻게 퍼스널 컬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퍼스널 컬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퍼스널 컬러는 저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막아주는 뷰티 서비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다 잘하기는 힘들죠. 화장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화장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저 오른쪽 같은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상황을 막아주는 뷰티 서비스가 실제로 이 산업에 있고 그게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 서비스입니다. 앞선 두 사진으로 보여드렸다시피 동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법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 시대에서 화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퍼스널 컬러 진단을 이용하면 내가 표현했을 때 가장 유리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소화하기 가장 좋은 이미지, 내가 가장 어울리는 화장법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게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 서비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퍼스널 컬러는 더 이상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 뭐 연예인, 뭐 혹은 외부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직업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퍼스널 컬러 진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요. 각각의 영상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즉, 퍼스널 컬러, 자기 피부 톤이 무슨 색깔인지, 내 피부 톤에는 어떠한 화장품을 써야 하는지 이러한 궁금증으로 뷰티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 중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현 뷰티 산업의 인기를 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현재 퍼스널 컬러 진단 서비스와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현재는 전문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약을 거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그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거의 2시간이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 전문가에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비싼 비용을 내야 되죠. 저희는 그래서 직접 팀원이 퍼스널 컬러 업체에 방문을 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저희는 2시간 43분, 총 3시간의 시간을 걸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또 전문가가 저렇게 색깔을 일일이 대조해주고 또 비싼 비용을 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접근성과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3가지 주요 기술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첫 번째 기술은 얼굴 인식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또 GPU를 통한 학습을 진행을 해서 내가 어떠한 사진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디다 라는 거를 먼저 사용한 건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네모칸으로 제 얼굴을 표시해주고 있죠. 이거는 많은 시간과 뭐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진행한 결과이고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얼굴 인식에서 빨간색 네모칸 안에 6가지의 좌표를 찾게 됩니다. 이 6가지의 좌표는 뭘 의미하냐? 양쪽 눈과 양쪽 눈썹, 그리고 양쪽 볼의 위치를 좌표로 찾아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디인지를 찾는과 동시에 그 6개의 좌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미지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6개의 좌표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예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주라기 공원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오른쪽에 히스토그램이 하나 있죠. 이거는 즉각적으로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왼쪽에 있는 포스터가 검정색이 가장 많고 약간의 노란색, 약간의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스토그램이고 다음 예시 역시 왼쪽 사진은 3가지의 초록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검정색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저희가 방금 구한 6개의 사진을 이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제 사진을 실제로 대입했을 때 나온 히스토그램인데 왼쪽 뺨에 대한 색깔은 저렇게 살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 피부는 살색이니까 살색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눈썹을 보시면 눈썹은 검정색 털이 있으니까 어두운 부분이 다소 섞여 있는 히스토그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 인식은 동시에 6개의 좌표값을 얻었죠. 양쪽 눈, 양쪽 볼, 양쪽 눈썹. 그럼 이 6개의 좌표값을 각각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6개의 히스토그램을 얻었는데 그러면 저희는 저희 얼굴에서 6가지 포인트의 기준으로 피부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우리 피부가 어떤 색인지, 우리 피부에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지를 추천해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한 6가지 좌표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우리 피부톤에서 눈썹 색깔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사실 우리 피부톤은 양쪽 볼의 색깔은 중요할지 몰라도 눈썹 색깔은 중요하지 않죠. 눈동자 색깔은 조금 중요할 수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은 가중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저희는 저희가 구한 데이터 값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얻은 가중치 값을 입력을 해서 최적의 학습 결과가 나오게끔 가중치를 변경시켜 줍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얻은 6개의 좌표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볼 색깔 그리고 눈동자의 색깔 위주로 이 퍼스널 컬러 진단을 시작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조금 큰 사진으로 보시면 오른쪽은 저희 팀원의 사진인데 저희 팀원의 사진을 대입을 했을 때 왼쪽을 보시면 단 1초 만에 당신의 피부톤은 가을 소프트 색깔입니다. 라는 식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저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과 또 비용 이런 것들을 해결했고요. 저희가 진단하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를 보신다면 우리가 어플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에는 이런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정보들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미지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희 얼굴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저희 얼굴을 찾은 네모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들, 볼과 눈썹 그리고 눈동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색깔은 가을 웜톤입니다. 당신의 색깔은 어둡고 칙칙한 톤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프로젝트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남성분들은 사실 화장에 큰 관심이 없죠. 그러면 저희가 머리 색깔을 만약에 진단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머리 색깔 당신은 흰색으로 염색했을 때 굉장히 멋있을 것이다. 당신은 갈색에 어울릴 것 같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꿈꿔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는 비록 6개의 포인트로 학습을 진행했지만 조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얼굴 전체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다. 12개, 24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면 더 자세한 퍼스널 컬러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고요. 각각 연구반과 실전반으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